안녕하세요. 내가 사는 주식이 미사일처럼 떡상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미국 주식 사는 일기 미사일TV입니다. 오늘은 투자 마인드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또 어떤 민족입니까? 3배 레버리지 ETF 상품들을 최고로 좋아하는 전투민족, 그리고 야수의 심장을 가진 민족입니다. 전 그런 민족이니만큼 우리는 짐승처럼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실 분들은 이미 감잡고 예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짐승처럼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짐승처럼이라면 어떤 방식을 말하는 걸까요? 보통 우리가 짐승이라고 생각하면 아무 생각 없이 매매해야 하는 건가 싶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짐승의 사전적 의미가 무엇일까요? 기본적으로 사람이 아닌 동물을 이르는 말입니다.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짐승이란 세 번째 의미로 사용하죠. 매우 잔인하거나 야만적인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두 번째 의미처럼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 게 정석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실험 결과에서 증명된 것처럼 동물들의 주식 투자가 날고 기는 전문가들보다도 훨씬 수익률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몇 가지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분야에서 엄청난 적중률을 자랑하던 인물이 있습니다. 반대로요. 누굴까요? 펠레죠. 축구 황제라고 불리는 펠레의 예측은 거의 대부분 틀렸습니다. 그래서 펠레가 이긴다고 하는 팀은 실제로 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2010년도에 남아공 월드컵 당시 파울이라는 이름의 문어가 있었습니다. 이 문어가 독일이 치른 7경기 결과를 모두 맞추면서 사람보다 낫다, 그것도 축구 황제라는 펠레보다 낫다는 소리를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일은 다른 분야에서도 많이 일어났는데요. 그것은 바로 주식시장입니다. 과거 2000년도에 미국 월스트리트에서 원숭이 한 마리와 펀드 매니저 그리고 일반 투자자 각각 4명씩 총 9명의 생명체가 WSJ에서 개최하는 주식 투자 수익률 대회를 벌였습니다. 이 세 그룹이 1년간 투자 수익을 비교해서 승자를 겨루기로 했었습니다. 원숭이는 주식 시세표에 그냥 다트를 던지고 그 종목을 찍어서 투자를 했으며, 당연히 사람들은 1년간 종목을 분석하고 시세와 방향성에 맞게 포트폴리오를 지속적으로 조정하며 수익률을 만들어 대결을 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예상하시다시피 동물인 원숭이가 이겼습니다. 자, 그런데 전부 다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마이너스도 다 같은 마이너스가 아니죠. 일반인 그룹은 마이너스 28.6%로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펀드 매니저 그룹은 마이너스 13.4%, 그리고 원숭이는 마이너스 2.7%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일반인 그룹의 경우 원숭이보다 10배 못한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펀드 매니저, 일반인도 아니고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원숭이에 비해서 5배나 떨어지는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이 재밌는 결과가 딱 한 번뿐이라면 영상으로 만들 가치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테스트가 우리나라에서도 있었습니다. 2002년 한국일보 주간으로 같은 테스트가 이루어졌었는데요. 두 가지 주식 종목을 두 침팬지가 골랐으며 펀드 매니저와 대결을 했습니다. 이 또한 침팬지가 펀드 매니저들을 가볍게 눌렀다고 해요. 그래도 뭐 유인원 정도니까 라면서 정신 승리를 하고 싶죠? 그럼 이번엔 어류로 넘어가겠습니다. 심지어 가장 멍청하다는 금붕어예요. 호주 멜버른에 그랜트 홀테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금붕어 1000마리를 통해서 S&P 500에서 무작위로 주식을 고르는 시뮬레이션을 했다고 합니다. 이 시뮬레이션에서 금붕어 한 마리당 주식 50종목을 고르게 해서 동일한 비중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3년 동안 보유했다고 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차트가 금붕어 1000마리의 수익률이 전부 표현되어 있는 것이고요. 너무 많은 선 차트가 겹쳐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검은색 선이 S&P 500의 수익률입니다. 금붕어 1000마리가 운영한 포트폴리오 1000개 중에 무려 96.1%가 시장보다 좋은 수익률을 올렸습니다. 3년간 수익률 차이가 무려 평균 14.5%였다고 하죠. 아니, S&P 500이 아무리 좋은 종목들 500개가 들어있다고 해도 무작위로 아무거나 고른 샘플 중에 96%가 시장보다 수익률이 높을 수가 있을까요? 그럼 이 승률은 도대체 어떻게 설명이 가능할까요? 저도 반려동물을 2녀석이나 키웠습니다. 이 녀석들이 올해 초 무지개 다리를 건너기 전까지 이 녀석들은 뭐만 생각하고 살았을까요? 먹고 자고 산책, 그리고 주인인 우리 가족들 뿐이었습니다.
두 녀석 모두 2007년생으로 이 녀석들이 살아있는 동안만 해도 굵직한 하락장은 이미 몇 번이나 있었습니다. 세계 금융위기, 미중 무역전쟁, 코로나 팬데믹까지요. 하지만 이 녀석들은 그게 뭔지도 모르고 신경도 안 씁니다. 동물들이 그렇습니다. 주식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궁금해하지도 않아요. 그것이 바로 짐승들이 사람을 주식 투자에서 이길 수 있었던 원동력입니다. 우리는 주식에 대해서 공부를 하되 짧은 기간 동안 큰 수익을 올리려고 욕심을 부려요. 그래서 단타, 저점 매수, 고점 매도, 매도 타이밍 등등 여러 가지를 분석하며 실천하고 시장을 이기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저 포함해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유사에 빠진 적은 없으실 거예요. 유사에 빠졌을 때는 빠져나오려고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더 깊게 빠져들고 결국에는 탈진하고 죽게 됩니다. 하지만 유사에 빠졌을 때 오히려 추천하는 방법은 힘이 드니까 적당히 쉬라는 거예요. 내 몸은 점점 빨려 들어가는 것 같고 죽음이 눈앞에 있는 것 같은데 정작 해결법은 적당히 쉬라는 겁니다. 몸을 가만히 놔두고 쉬면서 체력을 조금이라도 보충한 뒤에 그냥 뒤로 누워서 배영을 하랍니다. 갑자기 유사 이야기 나오니까 조금 어리둥절 하시는 분들도 있죠. 여기서 유사는 주식시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발버둥은 시장을 이기려고 하는 투자자들의 행동입니다. 살기 위해서 오히려 적당히 쉬어야 한다는 말은 차분히 기다리라는 뜻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너무나도 간단해 보이는 배영은 우리가 알면서도 단기적인 수익에만 눈이 멀어 생각하지 못하는 적립식 장기 투자로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동물들은요, 자신의 주식이 폭락을 하던 폭등을 하던 신경 쓰지 않아요. 폭락을 한다고 손절해야 하나? 하며 손가락 깨물고, 폭등을 하면 익절해야 하나? 안절부절 못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를 포함한 우리들은 TQQQ, SOXL 등 3배 레버리지 ETF에 투자하는 짐승들이 맞습니다. 적립식으로 매수하려고 결단하고 매수 버튼을 누를 때까지는 아까 보여드린 야만적인 짐승처럼 행동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매수 버튼을 누르고 난 뒤에는 정말 얘가 바보천치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주가에 내 수익률에 신경 쓰지 말도록 해보세요. 그렇게 살다 보면 간만에 확인해본 내 주가는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래도 손실 중이라고요? 그러면 현생을 살면서 매수할 때 제외하고는 주가에 신경 쓰지 말아보세요. 기다리고 기다리면 자연스레 우상향하는 시장의 바람을 타고 여러분들의 계좌는 수익으로 무거워져 있을 겁니다. 기다리는 게 힘들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학창시절을 최소 10년 이상 합니다. 16년, 길게는 20년까지도 해요. 그리고 육아하시는 분들, 아이 키우시면서 시간이 금방금방 갔을 겁니다. 10년, 20년 육아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또 한 가지, 직장 생활도 10년, 20년을 해오시는 분들인데 그거 기다리는 게 그렇게 어렵나요? 우리가 어디서 빚내서 투자해가지고 누가 돈 받으러 쫓아오나요? 우리는 분명히 여유 자금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투자하고 기다려보세요. 내가 지수에 투자한 이상 결국에는 우상향합니다. 언젠가 분명히 우리는 월가의 전문 투자자들보다 수익률이 높은 사람으로 남을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